catching the light, cold water turning to glass, my shadow lost in the height, watching the ancient past. 이제는 내 집 같은 캐나다에서의 4일차 아침입니다. 캐나다 첫날부터 시차 때문에 잠을 계속 잘 못 자다가 4일차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적응을 했는지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줘? 내 거. 이 시기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건조해서 더 잠들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이라면 미니 가습기 같은 걸 꼭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해요. 어제는 캐나다 밴프에서 예약이 필수인 모레인 호수와 레이크 루이스를 다녀왔고, 오늘은 예약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명소들을 가보기로 했어요. 지구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꽤 큰 행운인 것 같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도 그에 못지않게 행운일 것 같았어요. 이런 대자연을 매일 보며 산다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도로도 넓고 다들 운전 매너도 좋아서 여행 내내 차로 편하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이틀째 날씨가 좋다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리다고 했거든. 진짜 여행은 날씨가 전부인데. 오늘도 제법 많은 거리를 이동할 예정이라 먼저 마트에 들러 간식과 커피부터 사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워낙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해서 식료품 가격은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개 먹자. 그래. 여보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오렌지가 나을까? 호수에서 먹을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사줬습니다. 이거 제로네 여보.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페이토 호수인데요. 저희 숙소가 있는 캔모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가는 길 경치가 그림 그 자체라 이동 시간마저 즐거웠습니다. 참고로 가는 길에는 주유소가 많지 않으니 가기 전 꼭 기름을 충분히 채워서 가세요. 페이토 호수도 모레인 호수처럼 민트색 호수인데요. 호수의 모양이 여우의 머리와 비슷해서 유명한 호수입니다. 페이토 호수. 페이토 레이크. 과연 에메랄드 빛일까? 700m라는데? 표지판에 700이라 돼 있어. 금방 가네. 주차장에서 호수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로 가까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와. 예쁘다. 저희는 오전 시간대 방문했는데 이미 관광객들로 호수가 가득 찼습니다. 우와. 드디어 페이토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높은 산부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쩜 이래? 대박이다 이거. 여보 저게 여우 머리 부분이네. 아 저게? 저희가 본 호수 중에 가장 민트색이 진했던 것 같아요. 저기 밑에서 많이 찍나 보다. 뷰도 뷰인데 공기가 진짜 너무 맑아서 숨만 쉬어도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여우머리가 보이네요. 저 여우머리를 곰발바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여우머리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호수 색깔이 너무 예뻐서 한참 동안 호수만 바라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데크 쪽도 좋긴 한데 저 아래쪽이 좀 더 명당이라고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상 도착하기 전 이 옆길로 오면 샛길이 나와요. 우와. 엄청 예뻐. 여기가 사람도 조금 적고 사진에서도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완전 예뻐. 맞지 지금? 여기 있잖아. 아 이게 우리야? 여기 있잖아. 아 너무 예뻐. 우리 여기 줄 서보자.
운 좋게 사진 찍어주신다는 분이 오빠 계셔서 조심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내가 일로 갈까? 참고로 저기 호수 바로 앞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호수가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페이토 호수는 멀리서 봐야 예쁜 것 같아서 저희는 따로 내려가 보진 않았어요. 우와 진짜 찍어주셨다. 우와 진짜 예쁘다. 가로가 대박이네. 저희 둘이서도 서로 인생샷 찍어주면서 한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거 해난다. 근데 조금 무서워. 무서워? 아니 높아서? 완전 절벽이잖아. 펜스 하나도 없잖아. 우리 내려오니까 해가 나네. 페이토 호수에서 즐겁게 시간 보내다 이제 내려갑니다. 캐나다는 아무 데서나 캠핑해도 좋을 것 같아. 그지? 저희가 내려올 때쯤엔 주차장이 거의 만차더라고요. 방문하신다면 오전 이른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노지 차박하는 거야. 이런 걸로 막 투어 많이 하는 것 같아. 좋아 보여. 다음에 저희가 가볼 곳은 보호호수인데요. 페이토 호수에서 차로 5분만 내려가면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보호호수는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는 갓길에 잠깐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쁘다. 여기가 보호호수인 이유는 옛날 원주민들이 이 호숫가에 자라는 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보호호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페이토가 밝은 민트색이라면 보호는 진한 청록색의 호수입니다. 저기 보이는 큰 산을 중심으로 쭉 이어져 있는 무척 큰 호수였어요. 페이토 호수에서 엄청 가까운 거리니 돌아가는 길에 보호호수도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2개의 호수를 구경하고 이번엔 요호 국립공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실려 있는지 모를 긴 화물 열차도 지나가네요. 요호 국립공원에서의 명소는 크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에메랄드 호수입니다. 이름부터가 에메랄드 호수라니 또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공간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호수는 작은 레이크 루이스 같았는데요. 레이크 루이스처럼 호수 주변으로 트레일 코스도 있고 카누도 탈 수 있는데 규모는 조금 더 작은 호수입니다. 가성비 따지면 여기 와도 되겠다. 레이크. 그러게. 여기 나무다리를 지나면 에메랄드 호수 로지가 나오는데요. 호수 바로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별장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박에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포인트로 가도 되겠다. 호수 바로 앞에서 하룻밤을 자면 무척 특별할 것 같긴 합니다. 레스토랑도 위치해 있어서 식사 시간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있네? 저희는 레스토랑을 지나 안쪽으로 더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구름이 묘하다, 그지? 호수 옆에 벤치가 있어서 이쪽에 앉아 아침에 사둔 간식거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다른 관광객들도 피크닉을 즐기더라고요. 테이블까지 함께 있어 간단한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네요. 맛있어? 맛있어. 호수를 바라보며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여기서 한 달만 살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로 근처에 있는 타카카오 폭포인데요. 기존의 넓은 길과는 다르게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폭포입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엄청난 높이의 폭포인데요. 캐나다에서 2번째로 높은 폭포이고 높이는 373m나 된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 도시락 싸와서 먹어도 좋겠다. 그러게. 방금 그 에메랄드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아, 여기 가을에 진짜 좋겠다, 여보. 그니까. 폭포까지 가는 길도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폭포가 나오지만 길이 좋아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에는 강도 볼 수 있었는데 작은 강이지만 물살은 제법 세더라고요. 잠시 멈춰서 강가 가까이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날 계속 안개가 껴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맑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드디어 폭포 근처까지 도착했는데요. 우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저 앞에까지도 사람이 있어 여보. 그러네. 오빠 저기 물 탁 튕겨서 저렇게 흩어지는 거 보여? 중간에? 폭포가 워낙 높다 보니 여기서부터 마치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물이 튀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한 폭포였습니다. 폭포 아주 가까운 데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끝까지 가지는 않고 멀리서 폭포를 구경했습니다. 폭포가 워낙 높다 보니 낙수 소리가 엄청 커서 짝꿍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더라고요. 큰 폭포 소리가 귓가에 가득 울리지만 반대로 마음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호수, 폭포 같은 대자연만 계속해서 눈에 담았는데 짝꿍이나 저나 자연을 워낙 사랑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까마귀를 봤는데 처음 보는 비주얼의 까마귀였습니다. 진짜 강하지만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뭐든지 다 큰 것 같아요. 타카카우 폭포를 끝으로 오늘 저희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저녁은 좀 특별한 곳으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것 같다 오빠. 아 그래? 오늘 저녁은 그 유명하다는 알버타 소고기입니다.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밴프타운에 있는 더 케그라는 곳인데 구글 평점이 무척 좋더라고요. 밴프타운에만 2개 지점이 있는데 저희는 밴프타운 위쪽에 있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저희는 따로 예약을 안 하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지만 만약 피크타임에 오신다면 오픈 테이블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는 걸 추천해요. 매장 내부는 내추럴한 통나무집 느낌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식전빵과 음료가 먼저 나왔는데요. 아웃백 부시맨 브레드 못지않은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식전빵 사이즈도 식전이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건 풍미가 좋은 허브버터입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네요. 패키지로 이런 데면 좋겠다. 나도 오늘 패키지 갔다 왔어. 진짜 좋더라. 사진 착착착 찍고. 착착 찍고 네 군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데 좋더라. 코스가 잘 짰어 구성.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쭉. 맞아.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Prime rib was for you, I think. Yes, looks good. 저는 미디움 프라임 립을 시켰고 짝꿍은 미디움 웰던 탑 설로인을 시켰습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감자튀김과 메시드 포테이토를 시켰어요. 구글 리뷰 찾아보니 두꺼운 두께의 베이스볼 설로인과 부드러운 안심 필레 미뇽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고기는 잡내 하나 없이 딱 부드럽고 맛있는 소고기예요. 소스랑 곁들여 먹으니 느끼하지 않고 딱 좋았습니다. 맛있어? 어때? 맛있다. 맛있지? 고기 질이 엄청 좋네. 짝꿍은 미디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여기 굽기 정도는 한국보다 오버쿡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 미디엄 웰던으로 소고기를 드신다면 미디엄으로만 주문해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또 추천하는 이유는 저희 담당 서버가 무척 친절하더라고요. 저희가 메뉴를 고를 때 익숙치 않은 메뉴들이 좀 있었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밴프타운을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오빠 머리? 진짜 예쁘다. 이전에도 몇 번 왔는데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사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한번 꼼꼼하게 봐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념품 가격은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3만원에서 5만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또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어요.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뱀프라고 쓰여진 맨투맨티를 커플로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기념품을 샀어. 내가 사고 싶었던 맨투맨을 샀어.
성공적인 쇼핑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했던 밴프에서의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오늘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전기담요와 일회용 이불 커버를 챙겨갔었는데 덕분에 정말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 최대한 원래 있던 상태로 해놓고 싶어서 그릇도 넣어줬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니만큼 너무 아쉬워서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커피도 마실 겸 밖으로 나왔어요. 캔모어에서 30년 이상 운영 중이라는 커피 맛집 비머스 커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한국 초겨울 그 아침 공기다. 맞아. 우리 숙소 이름이야. 파이폰 크레스트. 나 이제 알았어.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아닐까? 근데 키는 세 번째가 제일 큰데 뚱뚱한 거는 첫 번째가 제일 뚱뚱해.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비머스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예뻐. 저희는 아이스 커피와 바닐라 라떼를 시켰습니다. 캔모어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이쪽으로 산책 겸 커피 마시러 와보는 것도 와. 추천해요. 커피를 들고 나왔는데 슬슬 해가 뜨는지 하늘 색깔이 무척 묘하고 예쁘네요.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 사진도 한 번 더 찍어줬습니다.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나가볼까 합니다. 5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떠나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마트를 한 번 더 왔습니다. 팀홀튼 커피라든지 각종 디저트류를 선물로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유명하다는 메이플 쿠키와 시럽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캐나다 여행 브이로그 마지막 챕터가 끝이 났네요. 여기저기 좋은 곳은 많이 다녀봤다 생각했는데 캐나다의 압도적인 풍경과 대자연은 제가 상상했던 휴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대자연과 호수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오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을 다니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온전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은 어디일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을요. 저희 이제 집 사러 갑니다. 다음 시리즈는 첫 집 매매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부터 계약서 도장을 찍는 순간, 또 텅 빈 공간을 저희만의 취향으로 채우는 인테리어 과정까지 본격 인테리어 브이로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캐나다를 탐험했던 열정 그대로 이제는 저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탐험해 보려고 해요. 다음에 찾아올 저희의 인테리어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